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에 20대 중국인 주범 하이종이 있다고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이종이 숨진 대학생을 포함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인신매매했고 폭행과 고문까지 주도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우리 수사당국도 하이종에 대한 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학생 박모 씨가 숨지기 9일 전 인신매매를 통해 박 씨를 중국인 범죄 조직으로 데려온 건 총책 하이종이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감금돼 2호로 불린 B 씨는 하이종이 21호로 불린 박 씨를 포함해 1호부터 23호까지 23명의 한국인 피해자 인신매매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한국인 사람들이 수시로 올라와요. 사람을 그냥 물건으로 본다고 막 한국 사람 머리 위에 얘는 얼마짜리. B 씨는 하이종이 박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고도 조직원들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몸이 아주 최악인 상황이었고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섭지 못하고 그래 데려와 니들이 직접 가서 결제하고 데려와 그래서. 이후 하이종은 박 씨를 치료하기는커녕 감금과 폭행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7, 8일 있다가 쇼크사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감금돼서. 또 다른 납치 감금 피해자도 SBS에 하이종은 박 씨가 아픈데도 일을 계속시켰고 끙끙대면 벌 세우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현지 경찰에 검거된 중국인 조직원 3명은 구속 기소됐지만 하이종은 단속을 피해 종적을 감췄습니다. 피해자들은 하이종이 160cm 초반대 키의 왜소한 체구로 모범생 같은 외모라고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마인 같은 얼굴 이미지거든요. 키도 상당히 작고요. 안경도 금태 안경 끼고 있고 해서. 어제 SBS 단독 보도 이후 우리 수사당국도 하이종과 하이종이 이끄는 중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에 본격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대학생 박모 씨 살해 사건엔 국정원이 지목한 주범 A씨 외에도 다른 중국인 범죄 조직이 직접 연루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숨지기 전 A씨 조직은 중국인 조직에 박 씨를 팔아넘겼고 이 조직의 총책인 20대 중국인이 또 다른 주범이란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 씨는 중국인 범죄 조직 안에서 21호로 통했습니다. 당시 이 조직에 있던 한국인 23명 가운데 21번째로 들어와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린 겁니다. 박 씨와 함께 감금돼 2호로 불린 B 씨는 박 씨가 숨지기 9일 전인 지난 7월 30일 밤 자신이 속한 중국인 조직에 박 씨가 팔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이 살해 주범으로 지목한 A 씨가 박 씨를 다른 조직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일당에게 심각하게 고문구타 당해서 헐값에 나오는 게 뭐 2,000달러인가 3,000달러인가 중국인 조직원 2명이랑 조선역 통역이 가가지고 데려온 게 7월 30일 22시경. B 씨는 인신매매를 통해 박 씨를 데려온 해당 조직의 총책이 26살 중국인 하이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와서 이렇게 팀을 꾸리자는 것도 돈을 지급한 것도 다 하이종이 다 계획하고 그 조직원들한테 지시한 걸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박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캄보디아에서 최근 구속 기소된 중국인 3명도 하이종의 부하 조직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피 중인 하이종은 며칠 전 B 씨에게 다시 같이 일하자며 캄보디아로 돌아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뒤 사정을 다 하니까 기회가 되면 협력하시라. 저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을 거쳐 미입국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나서는 등 캄보디아 상황이 달라진 걸 아느냐는 B 씨의 질문에 하이종은 괜찮다, 여전히 정상적으로 일한다며 지금은 일본인을 써서 일하고 있고 성과가 좋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모색하는 정황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 관련으로 일을 하려면 5만에서 10만 달러가 필요할 거야. 국정원이 지목한 A씨 조직뿐만 아니라 하이종이 이끄는 범죄 조직에 대한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당국의 신속한 추적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하이종은 나이는 26살로 10대 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이종은 중국과 미얀마에서 조직을 이끌다 올해 초쯤 캄보디아로 넘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와 함께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구출된 B 씨는 최근까지 조직 총책 하이종과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B 씨는 하이종은 가명이고 하이종의 성은 손 씨라며 중국 중부 산시성 출신의 26살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소문에 봤더니 자기 산시성 출신의 뛰어난 그쪽 기술 전문가가 있다. 나이는 만 26세고 중국 나이로 산시성 출신이라는 거. B 씨의 증언에 따르면 하이종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로맨스 스캠을 담당한 또 다른 중국인 총책과 함께 범죄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박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캄보디아에서 구속 기소된 중국인 3명은 이 두 총책의 부하였습니다. 하이종은 10대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활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만 13세부터 투지폰으로 중국 본토에서 전화번호 들고 보이스피싱을 했다고 들었고요. 조직 안팎에서 하이종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B 씨는 전했습니다. 이쪽에 기술자 전문가다. 이쪽에 어마어마한 엘리트다. 그렇게 그 조선족 통역을 하면서 우리는 들었어요. B 씨는 하이종이 중국에서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이후 미얀마에서 대규모 범죄 조직을 이끌었고 올해 초 캄보디아로 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총 150명의 그 대단지를 운영했는 총 책임자였고요. 거기서 번 수익이 조선족 통역이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1억 불이라고. 사진도 한국 사람들 자랑하듯이 회의할 때 보여준 적이 몇 번 있어요. B 씨는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보코산 범죄단지에서 하이종이 가장 악명 높은 위험한 인물이었다며 하루빨리 검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